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의 지소미아 자작극은 결국 비극적인 코미디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일본하고 서로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소동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정부는 굳이 이게 조건부로 연장한 거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외신 또 미 정부 당국은 그냥 연장한 거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세상 그 조항을 봤어요. 보니까 이 양국 한일 간의 그 정보 교환 협정에 조건부라는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이면 연장, 끝내면 끝내는 거, 종료면 종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조건부라고 얘기해봐야 외국 언론이나 미국 정부, 외국 정부들이 다 종료를 취급해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조건부를 가지고서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소동의 패자, 승자는 누구냐? 승자는 따로 없더라도 패자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대한민국 정부, 특히 문재인입니다. 예전에 이 코리안 타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코리안 타임이 뭐냐면, 약속 장소에 한국 사람은 꼭 1시간, 2시간 늦게 나타난다 해가지고 심지어 외국 백과사전에까지 나와 있었어요. 또 백과사전에 실린 것이 외신을 타고 한국에 거꾸로 들어와서 우리 모두 부끄럽게 느꼈었는데, 다행히 이제 세월이 가면서 요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시간을 안 지킨다 하는 얘기는 코리안 타임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지소미아 전후하고 특히 65년에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모든 걸 매듭을 지면서 이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걸 한국 정부가 책임진다고 또 2005년에 확인까지 했는데,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뒤집는 바람에 이제 문재인은 그 이름 자체가 거짓말로 됐다고 그래요. 외교가에서. 문재인 그러면 외교가, 한국 사람 시간 안 지키는 코리안 타임이라는 불명이 있듯이. 근데 그것이 문재인 개인의 불명에 그치면 문재인이가 인기만 끝나면 다 사라질 거지만, 한국 정부 내지는 한국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시각으로까지 비춰지고 있어서 아주 참 유감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지소미아 파동 이 후유증,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축구 시합으로 치면은 문재인은 지금까지 지소미아 파동 이전은 그런대로 그래도 옐로우 카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동이 끝나면서 미국 정부에서 보는, 또 우리 한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한 이 서방 세계에서 보는 문재인은 옐로우 카드가 아니라 레드 카드예요. 퇴장 대상이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문재인이가 심지어 이번 이 지소미아 파동 소동에 이 북한에서 귀순한 2명의 선량한 선원을 재판도 없이 북한은 돌려보냈습니다. 김현철이라고 통일부 장관은 자기는 청와대의 지시다라고 나중에 발뺌을 했고, 그 청와대면은 정호영 안보실장인지 아니면 그 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는지 그 대목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사람들이 귀순하는 그 착한 동포 2사람을 내쫓은 것은 살인죄고, 그 살인죄를 어떤 식으로 범했냐면은, 문재인이도 법을 공부했다니까 잘 알 거예요. 살인죄의 간접 정범으로서 역할을 한 겁니다. 간접 정범이란 건 뭐냐면, 무슨 범행을 할 때 자기가 하지 않고 누구를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 2사람을 돌려보내면 그 2사람은 북한에서 즉각 처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형되는 걸 뻔히 알면서 그 2사람을 돌려보낸 것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 정호영 안보실장 또는 경우에 따라서 문재인까지 다 그거는 살인죄라는 큰 공소시효도 없는 크나큰 범죄를 북한 당국을 이용해서 간접 정범으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 귀순한 순간 그 사람들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 이상 대한민국 검찰,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판단해서 죄를 주든가 풀어주든가 상을 주든가 해야 될 건데, 아니 자기들이 무슨 권한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이 지소미아 파동 속에 또 더구나 해프닝은 이제 얼마 전 막을 내린 부산에서의 그 아세안 컨퍼런스 회의, 동남아시아 여러 우방국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상관도 없는 김정은이를 자꾸 오라고 해가지고, 근데 안 온 것도 저 문제지만 김정은이 그 나쁜 놈이 또 공개를 했어요.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특사라도 보내달라고 간청했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망신은 다 망신대로 당하고, 김정은이한테 당신나고 뿐 아니라 이 소동에서 이제 문재인은 중국과 러시아 이런 그 북한 국가들을 접촉을 했겠죠. 그 중국은 지금
이 문재인이 오고 손잡은 입장이 못 되는 거죠. 왜 못 되느냐?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데 시진핑으로서는 더구나 영구 집권을 원하는 시진핑으로서는 트럼프 비위에 거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미국의 비에 맞춰서 미중 무역 분쟁을 마무리 질러가는 입장에서 앞장서 가지고 문재인을 도울 수도 없는 게 중국의 입장이고, 또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뭐 독도 상공에 나타나서 뭐 비행이나 하고 그래봐야 러시아라는 걸 아시는 데는 아무 산업이 없는 나라입니다.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요즘은 오펙,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름을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 국가들이 생산해서 에너지 강국이었지만은 미국에서 세일가스가 생산된 다음부터는 세계 에너지 주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일가스를 많이 생산하면 러시아의 기름값이 떨어지고, 미국이 세일가스를 적게 생산하면 러시아 기름값이 올라가서 러시아는 기름 팔아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은 뭐 큰 소리 쳐봐야 항상 미국 정부의 눈치밖에 보는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가 뭐 미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절대로 지소미아는 파기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정유회라는 안보실장이 무슨 넋빠진 소리 했냐면 이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주한 미군 사령관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은 자기들 28,000명의 생명, 또 자기들이 한반도를 지키는데 지장이 있다고 얘기한 그 다음날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런 그 넋빠진 소리를 하다가 이번 사태를 견기로 삼아가지고 완전히 문재인 정부는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이거 문제가 너무나 많은 정부다 해가지고 앞으로 미국이 문재인을 다룬다 그럴까? 미국이 문재인을 대하는 태도는 지소미아 파동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다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유튜브로 방송을 시작한 지 오늘 이 올리는 동영상이 101번째가 됐습니다. 빨리 좀 세월도 가가지고. 그런데 혹시 보신 분들은 42번째 제가 올려드린 비디오에 이게 있습니다. 트럼프 곧 김정은 제거한다. 이걸 한번 보시면 제가 거기서 뭘 말씀드렸냐면 미국이 적대국 또는 경우에 따른 우방국까지도 손을 볼 때, 흔한 얘기로 손을 볼 때 어떻게 심하게 전쟁을 하고 또는 그 나라의 국가 원수를 제거하는 그걸 연역별로 쭉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길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은 궁금하시면은 그 미국이 트럼프가 곧 김정은을 제거한다는 제 박경희 시사토론 42편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그 중복되는 얘기 제가 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냐 할 때 가장 그 정확히 표현했다고 하는 얘기가 이 어록입니다. 다른 어록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뉴욕에 가시면 미국의 그 자연사 박물관 뮤지엄 오브 내이처럴 히스토리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를 많이들 가는 게 특히 꼬마들 데리고 이 공룡 다이너소어가 많아서도 많이 갑니다. 근데 그 앞에 미국의 시오더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을 타고 달리는 아주 잘된 동상이 있어요. 그 큰 동상이 있는데 이 시오더 루즈벨트는 누구냐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분은 43살에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취임 헌건을 제일 어린 나이에 된 사람은 바로 시오더 루즈벨트가 부통령 때 대통령이던 윌리엄 맥킬리가 암살당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41살 청년이 대통령이 돼서 그 후에 다시 한번 당선해서 대통령 2번 했는데요. 그 시오더 루즈벨트 한 말이 가장 미국이라는 나라를 적절히 표현했다고 해서 그 어록이 자주 인용됩니다. 그 어록이 어디에 써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자연사 박물관 앞에 말을 달리는 그 시오더 루즈벨트의 모습 밑에다가 그의 어록이 있는데 짤막한 한 줄에 뭐라고 어록이 되어 있냐면 If I must choose between peace and justice, 내가 만약 평화와 정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I choose justice. 그러면 나는 정의를 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평화와 정의 중에 내가 택해야 된다면 정의를 택한다.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누가 봐도 평화의 개념은 명백하죠.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니까. 근데 정의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한때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뭐 100만 부도 팔리고 마이클 샌들의 책인가요? 하버드 교수. 그렇게도 한 4, 5년 됐는 얘기가 있던데 이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정의에 관한 그 정의를 내리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정의를 택한다. 평화를 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정의라는 것은
소위 카우보이 정의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메리칸 저스티스, 미국적인 정의. 그러니까 이것이 정의다 그래가지고 제가 재단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밀고 나가는 이제 미국적인 그 정의인데,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1918년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면서 세계 종주국이던 영국이 그 왕자를 밀려주고 그 후속으로서 세계 지도국가를 올라선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제일 강국으로 등장한 것이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회사를 꾸려나가는데, 조그만 회사 하나 꾸려나가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각종 전략이 다 필요한데, 세계를 끌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다종다양한 수법과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세계 제1의 나라를 100년 이상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제국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제국주의 국가라는 것은 이제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수단 방법과 가리지 않고 집행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한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민주주의, 예를 들어서 평화, 또 자유, 인권 이런 것을 가장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세계를 이끌어온 나라 중에는 그래도 가장 신사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냐? 미국이죠. 미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떻게 외교하냐? 바로 아까 말한 시오더 루즈벨트의 어록이 계속되는데, 시오더 루즈벨트 그런 얘기 했습니다. Speak softly. 그러니까 말은 부드럽게 해라. 그러니까 외교의 기본은 항상 아까 말한 그런 인권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실제로 그걸 실행하려고 하고. 그러나 그 사람이 덧붙이지 말고 뒤에 말이 의미가 있는데, 캐리어 빅스틱, 큰 몽둥이를 들고 다녀라. 그래서 말로 해서 안 되면 이거는 때려라. 그러니까 손을 보라.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 말하면 손을 보라. 그러니까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걸 특히 세계를 이끌고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사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뭐 민주, 자유, 평화, 인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인격 존중이니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손을 봐라. 캐리어 빅스틱, 몽둥이로 몽둥이질을 좀 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미국 외교의 기본이고 또 미국뿐이 아니라 아마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어느 나라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한 지소미아 사태로 돌아와서 이 지소미아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현역 국방장관, 참모총장, 합참의장, 미국의 고위층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 한꺼번에 몰아와가지고 달라붙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미국 외교사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 보도를 보서 아시고 저도 또 공부한 바에 따르면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으로서는 할 도리를 다 한 것이고, 미국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하고 나서 이 사람들 생각하고 아하, 이 문재인은 단순히 말로 해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자기들은 필요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한국의 위상 또는 문재인의 위치는 이번 지소미아 사태가 끝난 이전과 끝난 이후가 전혀 다르다 하는 점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처음부터 아무 소동을 벌이지 말고 이미 약속한 대로, 국제적인 약속은 국제법이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1965년 그리고 2005년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각 약속한 대로 진행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소동을 벌여가지고, 이 소동은 또 왜 벌린 겁니까? 여러 말씀드렸지만은 김정은이가 제일 원하는 것은 한미일 세 나라의 동맹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자꾸 무슨 짓을 하냐면 일본의 옛날 일을 뒤져가지고, 옛날 일 뒤져서 지금 뭐 어떡하자는 겁니까 지금? 응? 옛날 일 뒤져가지고 자꾸 일본을 헐뜯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본과 불화를 야기하고, 또 불화가 야기돼서 결국 미국까지 이번에 번진 거 아닙니까? 지소미아 사태라는 게. 그래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흔들어서 결국은 김정은이 좋게 하는 건데, 지금 김정은이 좋게 한다고 그래서 무슨 문재인이가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이 그걸 용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진다. 또 한국이 한미일 동맹을 깨고서 다른 행보를 한다. 이제는 미국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한계를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소미아 사태가 이미 지난 건 지난 거지고, 오히려 차라리 뭐라고 그럴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그럴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미 관계, 대일 관계에서 정말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 한미일 동맹을 깨는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